오신 분은요, 열정과 유머까지 겸비한 화학과 생명과학 1타 강사 정총매 박상현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유튜브 채널 이름도 정총매 박상현. 네. 뭐 직접 만드신 이름입니까? 아니요, 학생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오. 별명 정총매. 네네네. 아, 옛날에 대구에 있을 때 네. 대구에서 이제 이렇게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뭐 음. 전혀 지금 사투리를 안 쓰고 있어 몰라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엄청 알아보겠는데. 굳이 설명 안 해도 대구 쪽이고, 굳이 뭐 대구라고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강사 초반에 강사 생활하면서 네. 학생들이 이렇게 지어준 이름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오. 정총매라고. 네네. 아, 정총매가 이제 그죠? 공부를 뭐 더 잘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어. 총매에 작용한다고 정총매인가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아니하면서 남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그게 정총매. 네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정총매 반대가 부총매. 그렇죠. 정부. 네네. 정... 역시 다르십니다. 아, 금방 좀 네이버 찾아보고. 네, 제가 뭐 학력고사 세대야. 네.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환경부장에서 저렇게 크게 웃는 게스트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솔직하고 재미있는 분 아주 오늘 기대가 돼요. 네. 이렇게 네. 오프닝부터 빵빵 터진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우리 정총매 박상현 선생님께서는 네. 오늘 어떤 에듀 소스를 전해주러 오셨나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게 뭘까? 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주면서 선택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오늘 뭐 화학, 생명과학 외에도 또 네. 다른 부분까지도 조금 조언을 해주시는 조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 조금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죠. 예, 6월 모평을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체감 난도가 상당히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 음. 체감 난도가.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 끄는 문항들을 많이 출제한 것 같습니다. 오. 너희들 이제 시간 관리 좀 해. 라는 오. 걸 이제 평가원에서 정확하게 던진 소스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 자체가 어려웠던 건 아니고요. 음, 그러니까 시간을 쭉 빼면서 뒷장을 못 넘기게 만드는 그런 오. 전략을 평가원에 좀 구사했다. 그래서 아직까지 6월 달 아닙니까? 학생들이 공부 양이 많지가 않았을 텐데 당황했겠죠 이제. 당황하죠. 그럼 제일 뒷장을 넘기지를 못하고 성적대가 좀 무너지지 않았을까? 아, 이게 요즘 그 문제 출제의 추세인가 봐요. 작년 공인중개사 시험도 그랬고. 네, 저렇게 빵빵 터지실 줄 알았어. 네, 그걸 노리고 내가 던진 건데. 진짜 작년 공인중개사 시험도 거기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으로 못 넘어가게. 결국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는 당황해서 찍게 만드는. 거기에 똑같았어요. 거기에 제가 걸려들었다가 정말 운 좋게. 시험 치셨습니까? 네. 모르셨어요? 모르고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네. 근데 수능도 그렇군요. 수능 경향도. 네. 그런데 이 과탐 과목에서 뭔가 시간을 끄는데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미지수를 많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것도 넣어봐야 되고 저것도 넣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결국은 추론 능력이 학생들한테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 원래적이면 이거 있으면 이렇게 가면 돼. 이게 아니라 요것도 될 수 있고 요것도 될 수 있으니까 너가 직접 넣어보고 답을 내봐. 아. 그러니까 운 좋은 친구는 이걸 집어넣는데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일반적인 애들은 당연히 이게 가능성이 클 건데 요걸 딱 넣어보면 아니네? 이걸 넣어보고. 처음에는 시간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3페이지 딱 넘어가면서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그 시험은 말 그대로 모평입니다. 예, 모평입니다. 네. 근데 결국 이제 수능이 제일 중요한데 수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수능은 크게 지금까지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 6월 달에 이렇게 나온 해가 몇 해가 있었습니다. 총 지금까지 2017년도부터 본다면 한 3년 정도 좀 그렇게 나온 해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그 뒤에 수능에서는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된 경향성이 좀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 결과물을 평가원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네. 보고 자기들도 놀랄 거예요. 이렇게 어려웠나? 네, 자기들도 놀랄 거예요. 그럼 어디가 문제점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각종 커뮤니티 다 바라볼 거고 시간이구나. 그럼 그걸 갖다 좀 줄여주는 작업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험생들에게 조금 네, 희망적이네요. 크게, 네, 조금 부담을 좀 덜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탐구 요즘에도 2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조금 설명이 가능할까요? 과탐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라고 해서 총 4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1,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8과목이죠. 아. 거기서 원하는 결 2개 선택하는데 음. 평균 2는 다 이제 애들이 배제를 하고 아. 이제 원에서 뭐 이렇게 선택 2과목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아. 8개나 되는군요, 선택지가. 네. 아니 그러면 그 이과생들도 원에서 2개를 선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바뀌었군요. 단 전- 서울대 빼고 말입니다. 서울대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대는 한 개를 무조건 1 개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투 중에 하나를. 네, 내년부터는 또 이제 서울대가 바뀌는데 올해는 올해까지는 무조건 2를 하나 선택한 상태에서 1을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러면 뭐 2는 배제하더라도 네. 1에서도 넷 중에 2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 고민이 아주 클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을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세대였습니다. 학년. 학력고사에 막말이었는데. 아니,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 뭐 젊어 보이셔서 그래 안 맞습니다.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형님. 아니 형님 지금 학생들은 그럼 2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겠죠, 애들 입장에서. 그거 좀 조언 좀 해주세요. 뭐 상황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2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이 첫 번째가 뭐냐면 대치동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엄마가 선택을 합니다. 학생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선택을 하고 외부에서는 어떠냐면 주변에 커뮤니티 얘기 들리는 걸 듣고 선택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선택이죠. 그렇죠. 학생 본인이 선택하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네, 자기 자신이 내가 이걸 해보고 나니까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기본인데 그게 없이 가다 보니까 성적대가 자꾸 출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학생 본인이 선택하게 만든. 네, 학생 본인이 분명히 고2 때 이렇게 선택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럼 그걸 공부를 하게 되고 나면 내가 이게 좋아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걸 해야 되겠어라는 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엄마가 이제 설명이 가서 듣습니다. 그러면 이 하라는 사람이 이걸 하라 해. 너 이거 해. 하면 또 엄마가 그걸로 이제 꼬시기 시작하면 그걸로 가는 겁니다. 이제. 또 외부에서 또 커뮤니티에서 얘기했던 걸 또 듣고 또 다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돌아오면 이제 미치는 거죠, 애들이 그때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학생이 직접 해보고 그나마 내가 이게 좀 관심 있고 재미있어 하는 거 2개를 선택하게 하라.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선택할 때 제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의 경우에는 성적이 다 비슷비슷하고 그렇게 다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야 이게 좀 더 대학 가기 좋다는데 이거 골라라 해서 간 적이 있거든요. 제 친구처럼 자기가 해봤는데 뭘 더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더 마음에 드는 게 뭔지도 모를 경우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실제. 뭐냐면 이미 성적대가 안 나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걸 갖다가 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친구가 뭘 선택하든 다 사실은 등급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나마 할 것 같으면 그냥 인원수 제일 많은데 묻혀가자 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그걸 갖다 극복해 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근데 그건 진짜 그 학생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많이 응시하는 과목을 묻어가는 거 이거 옳은 방법 아니다. 반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좋다고 볼 수도 없고 이 문제가 만약에 난도가 어렵게 나와버리면 최악 상태로 가버리는 거고 난도가 쉽게 나와버리면 그나마 옳은 선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수능이 끝나봐야지 그게 좋은 선택이다 나쁜 선택이다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장 정확한 하여튼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학생이 마음에 들어하는 과목을 선택하게 하라. 네, 조금이라도 내 과목을 해보고 조금이라도 나 이게 조금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성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과 성향이 되게 강한 친구는
지구과학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들어갈 것이고. 이과 성향이 강한 친구는 또 물리 괜찮을 것 같아. 화학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시험을 쳐보니까 성적이 좀 나오네? 그럼 나 이거 선택 한번 해볼래. 라고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관심이 가서 선택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려운 부분 딱 만났을 때 바꾸고 싶어하는 학생들 있지 않아요? 있죠. 그럼 옳은 선택일까요? 바꾸는 게? 그 친구 바꿔도 성적 안 나옵니다. 100%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강사 생활하면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어디서 바꾸어서 넘어왔어요 라는 친구와 여기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참 많이 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친구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그냥 쉽게 포기를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럼 여기 와서 그 어떤 친구는 2번을 포기하고 다시 넘어왔어요. 다시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제가 두 손을 잡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번에는 나가지 말자. 이번에는 바꾸지 말고 끝까지 가자. 보통 이렇게 선택 과목을 성적이 안 나와, 왜 저는 성적이 안 나올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꾸준함 자체를 전혀 안 가졌다는 거죠. 그 꾸준함이 있으면 무조건 성적이 나오는 부분이 될 건데 과탐에 특이점이 좀 있거든요. 과탐 공부에. 근데 그걸 못 견디고 어려운 부분 나오니까 당장에 피해버리고 마는 거죠. 나는 이걸 돌파할 수 없을 거야.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왔다 갔다 좀 거리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네, 이건 참 명심해야 할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바꾼다 해도 결국엔 또 그 턱이 오면 네, 있고 똑같이 못 넘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왕이면 한번 선택한 걸 꾸준하게 하고 꾸준하게 보는 게 최고의 방법. 벽이 생기면 그걸 뚫으려고 노력하는 과정. 그게 아름답다. 자, 그러면 요 질문은 한번 제대로 드려보고 싶은데 2개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함께 선택하면 좀 서로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의 조합이 있을까요? 시너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따진다면 물리하고 지구과학이죠. 물리치고. 또는 물리, 화학도 시너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물리하고 화학을 기초과학이라고 그러고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을 응용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것이 이게 좀 바탕이 깔려 있으면 지구과학적인 것이 바탕이 좀 편안하게 좀 갈 수 있는 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화학과 또는 기초과학 중 화학을 하나 선택하면 생명과학을 선택하면 또 연결고리가 또 이쁘게 와닿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완전 이과 스타일 학생들이 있습니다. 완전 논리적으로 이거는 냉철하게 이쪽으로 들어간다라는 친구들은 물리하고 화학을 선택을 합니다. 기초적인 부분.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또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의 연결은 별로 좋지 않나요? 그게 빠졌나요? 생명과학하고 지구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분리적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괜찮겠죠. 결국은 다 되네. 성향에 따라서. 성향을 잘 파악한 후에 나는 가장 중요한 건 성향 파악입니다. 성향을 파악하고 완벽하게 분리된 학문 연구가 좋다. 그러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요? 지구과학 생명과 지구. 그 두 과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암기가 좋아. 두 과목 다 암기 위주군요. 네, 난 암기가 좋아. 이해보다는 암기 위주로 좀 갔으면 좋겠어. 그래도 성적이 한 2등급은 떴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양은 많겠네요. 암기할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해요. 그렇군요. 또 시원시원하게 그래도 조합을 설명해 주셔서 맞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고2쯤부터 아이들이 뭐 정시 갈지 수시 갈지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그래도 내신을 놓칠 수가 없는데 내신 과목과의 연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내신에서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팁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고2, 고1들이 내신을 당장에 내가 손을 놔버리고 저는 뭐 정시 파이터로 가겠다. 저는 그거 진짜 안 좋다고 봅니다. 애초부터 그냥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 그 과목 선택했던 과목이 만약에 화학을 선택을 했다. 그럼 최소한
요즘 기출 문제들을 학교 기출 문제들을 보면 옛날에 학력고사 때 생각하고 좀 다르게 아니습니까? 단답형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전부 선생님들이 수능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변형을 시켜서 문제를 만드시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내신을 갖다가 예를 제가 화학 선생님이고 화학을 했다 학생이 그러면 수능 쪽으로 그 기출 문제를 좀 보면서 연계고리를 잡아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선택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학교에서 해보고 아 이거 괜찮네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만이 가장 좋은 거겠죠. 정시 파이터 빨리 외치는 거 좋지 않다. 아 저는 그건 좀 반대합니다. 네, 조금 아무리 정시 파이터더라도 자기 뭐 그게 있겠지만은 우선 학교에서 보는 것 자체가 그게 꼭 내신과 수능을 완벽하게 분리시킨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수능적인 부분도 많이 가미돼 있고 요즘 학교 이렇게 기출 문제 보면 거의 단답형이 한 30%라면 수능적인 형태가 70%거든요. 그럼 충분히 여기서 수능 공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로 갈 이유가 굳이 있을까? 가능성을 좀 두고 함께 가는 게 제일. 함께 가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아까 그 말씀하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왜 완벽하게 분리된 학문 연구를 추구하는 학생은 정시 파이터. 아 이게 가만히 있어 이러면 안 되겠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없던 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좋아하는 학생은 미리 좀 분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싶은데 그거 분리 상당히 좋아하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